지식기업가는 이제 기업가의 자세가 사실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 만든 것을 또 고객에 제공함으로써 그거에 이제 재화를 얻게 되는 게 이제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인 지식기업가는 저는 이제 상품을 만드는 과정과 결국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 이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을 만드는 과정은 입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품을 고객한테 제공하는 과정은 이제 출력이라 할 수 있는데 1인 지식기업가의 입력 과정은 대략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가 있겠죠. 여기 공부에는 독서도 포함되고요. 여기서 뭐 공부라는 것이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어디 학교에 가서 학위를 따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유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인 기업가를 하더라도 기업으로서 갖춰야 모든 것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두가 다 자신이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인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스스로 만들어 가더라도 나머지의 어떤 것들은 마이너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의뢰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기업이 로서의 완전함을 추구하시겠죠. 그래서 그 관계 유지를 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지식만 갖고는 이 지식 또 공부 그냥 책에서 있는 거 가지고는 이 지식과 지식이라는 상품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 상품의 가치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현장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컨설턴트가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강사가 강의 현장을 잘 모르고 작가가 추구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면 그것이 만들어낸 상품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장 경험, 그래서 공부와 관계 유지와 현장 경험이 3가지를 입력 단계를 충분히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당연히 동시에 입력한 걸 또 출력함으로써의 실제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출력이라 하는 것은 결국 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라면 저 같은 강의라는 사람은 강연을 통해서 또 긴 시간 뭐 2박 3일 하는 강의를 통해서 어떤 출력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출력이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 또 SNS에 자기 생각을 전하고 거기서 소통을 하는 것, 이것도 출력을 할 수 있죠. 또 그런 지식들이 잘 만들어지고 블로그에 저장이 되고 또 유료 컬럼을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식이 잘 모아지면 출판사의 상품이 되는 어떤 책 출간, 그 1인 지식 기업가의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책 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저는 1인 기업가가 되기 전에 사실은 지적 생활인이 되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가가 되려면 이 지식이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상품화가 되려면 꽤 오랜 시간에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의 와다나베 소이치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지적 생활자라는 용어를 사실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수동적 지적 생활자와 능동적 지적 생활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수동적 지적 생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주로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 나눈다.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다. 읽고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고 뭐 이 정도가 이제 수동적 지적 생활자라면 능동적 지적 생활자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자기가 읽은 것들을 남들한테 출력하는 것. 이게 사실은 1인 지식 기업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매체 글로 기고하고 유료 매체를 통해서 돈을 받고 또 이것이 책으로 출간되고 이것이 이제 능동적 지적생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생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경험하기가 더 하나 저는 추가되었다고 봅니다. 이 경험하기를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바로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완전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는 탁월함의 어떤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생활자가 될 때 아무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 지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적생활에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재미가 없으면 이 꾸준히 그걸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재미를 추구해야 되고요. 근데 재미 중에서 우리가 노는 재미가 있는데 노는 재미는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나려면 여기에 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걸 고르고 여기 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속에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남들과 더 잘하는 이런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탁월함이 되어야만 그게 상품 가치가 있고 그게 1인 기업가로서의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럼 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는 그럼 과연 재미있고 의미있고 탁월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역시 책 읽기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야냐? 역사 분야를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왔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읽은 책의 절반은 역사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양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역사책이라고 부르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 히스토리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저를 바꾸게 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사가 되게 된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읽고 공부하는 걸 떠나에다가 바로 경험하기가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란 사람은 지금의 터키 서해안인 이오니아 지역에 있었던 할리카르나소스라는 도시 출신인데 그곳이 페르시아에 점령이 되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여행을 한 10여 년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자료를 사실은 흡수를 했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아라는 뜻은 자료 수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많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가장 선진 도시였던 아테네로 갑니다. 그 아테네에서 자기가 10여 년간 경험하고 수집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극장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테네 시민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던 거죠. 특히 헤로도토스는 그 강연 시대보다 30년 전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와 아테네와 싸웠던 그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페르시아 백만 대군을 테르모필레 고객기에서 막아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로도토스 거기서 명강사가 되었던 거죠. 그 명강사로서의 그 극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나중에 이제 본인이 기록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마 노예가 뒤에서 헤로도토스 말을 따라 적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헤로도토스는 또 돈을 벌었고 또 그것이 기록이 돼서 오늘날까지 서양인들한테 아니 전 세계인들한테 지구인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이른 지식격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있다면 동양에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죠. 사기도 똑같습니다. 사기란 책은 사실 굉장히 위대한 책인데 여기는 본기가 있고 세가가 있고 열전이 있고 표와 서라고 하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이 천하를 여행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공자 같은 사람은 제후가 아니었는데도 세가에 집어넣고 또 거기에 뭐 상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무슨 깡패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책으로 되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현장 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 역사서를 위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로서 저는 읽고 공부하고 또 출력하는 데 있어서의 이 현장을 찾아가는 중요성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유럽을 찾아가서 제가 읽었던 그 이야기의 현장 어떤 경험들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갔던 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헬라스 지역이라고 하는 헬라 문명권, 지금의 그리스 본토나 터키 서해안이나 이탈리아 남부나 그다음에 시칠리아 섬 이곳에 헬라 문명의 도시가 꽤 많이 있는데 그곳에 한 30여 개의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제가 읽었던 여기 수많은 책들이 있죠.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크세노폰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이런 신화된 이야기가 바로 현장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또 시칠리아를 방문하면서는 최근 100년 사이에 아니면 괴테 같은 사람이 200년 전에 그 시칠리아를 방문했던 그 여행기를 읽음으로써 또 읽은 코스를 제가 똑같은 코스를 따라감으로써 그 작가들이 썼던 어떤 감상을 저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꼭 해야 할 바로 현장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하고 여행을 가서 그쪽에 이제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콘텐츠의 질을 조금 더 높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저의 콘텐츠를 아주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자, 그렇다면 1인 지식 기업가가 해야 될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콘텐츠 만들기입니다. 과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 방법론들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몇 가지 우리가 리뷰하는 것 말씀을 드려보고 책을 리뷰하고 뭐 영화를 리뷰하고 여행을 리뷰하고 음식을 리뷰하고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뷰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콘텐츠고요. 또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사진이 있고 글이 있고 그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여행기로 남겨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통해서 거기서 논문을 남길 수도 있고 그것이 보고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저술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각자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잘 봐서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외에 내가 강점을 갖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콘텐츠로 만들어낸다면 1인 지식기업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이제 출력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물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칼럼으로 쓸 수도 있죠. 언론사에 유료로 받고 할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블로그로 할 수도 있죠.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 수입을 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유튜브에 광고 수익을 나눔으로써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주죠.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구독, 뭐 좋아요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컨텐츠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출력을 통해서 보여지고 이것이 동영상으로 나오고 또 책이 출간되고 하면 이것이 기업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인 기업가가 되려면 결국은 중요한 나만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 또 이것을 만들어냈다면 출력을 통해서 그게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우리가 평생 현역이 되는 1인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한 10년간 책을 10권을 폈는데요.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9권의 저서와 1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최소 1년에 한 권 정도씩의 책을 낼 예정입니다. 책을 한 권 낸다는 것은요, 한 주제를 그만큼 공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50권 내지 1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색, 그 다음에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1인 지식 기업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블로그와 또 영상을 통해서 출력을 하고 이것이 이제 좋은 콘텐츠가 쌓이면 이제 책으로 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사는 좋은 방법 바로 1인 지식 기업가가 있다. 이제 그 방법들은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그런 1인 지식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